자, 탈로리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딱딱딱 장면을 갖고 볼 때 사건 자체가 하나의 에피소드 자체가 딱딱 끊어져요. 그러니까 연장소설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막을 보면 여기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제목만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주 지역이 일어나는 별산대놀이가 한 6가지에서 7가지 정도의 사건 자체가 따로 있고 안에 있는 인물들도 좀 다르긴 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이 탈놀이들은 별산놀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오픈마인드죠. 그러니까 뭐 개방처럼 해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안에 실제적으로 무슨 무대 공간이 있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자, 처음에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꼭 숙제를 했다는 전제에서 본다면, 물론 안 했겠지만, 비판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이 둘을 구분하면 되고, 당연히 문제에서 뭘 물어볼 거야? 왜 비판하는 거야? 이걸 물어보겠죠, 비판한다면. 왜냐면 비판하는데 난 그냥 네가 싫어. 이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일진이 그냥 괴롭히기도 하지만, 그건 드라마 보고. 진짜 일진이 있는 거야? 잘 모르겠다. 자, 말뚝이와 양반 일행이 과거를 보러 가던 중에 양주 땅에서 해가 넘어가는 줄 모르고 산대 탈놀이를 구경하다가 객지에서 거처할 곳을 구하지 못하였다.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야? 하루 정도를 묵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나 저러나 내게 좀 곤란한 일이 생겼다. 무슨 곤란이 생겼단 말이냐? 다름이 아니라 내가 우리 댁의 샘님, 서방님, 도련님을 데리고 과거를 보러 가는 도중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말뚝이는 뭐가 되는 거야? 머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샘님, 서방님, 도련님을 묶어서 뭐라 그래? 지배층. 고선이 지배층이라는 말을 쓰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좀 더 고급진 말로. 양반. 그렇죠. 양반이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양반 사대부라는 얘기죠. 지배층이니까 양반 사대부라고 얘기해주던지. 그죠? 이런 거고. 왜요? 왜요? 자, 가는 도중에 산대놀이 구경을 하다가 하루해가 저물었는데 하룻밤에 묵을 의막을 정하지 못하였다. 나는 여기 아는 친척도 없고 아는 친구도 없어 곤란하던 차에 너를 만나 다행이야. 예, 나를 봐서 우리 댁 양반들이 임시로 거처할 의막을 정해다오. 옳지. 구경하다가 의막을 정하지 못하였구나. 되게 특이한 건 뭐냐면 여기 자체가 지금 뭐하고 있어? 양주 별산대놀이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얘네들이 또 그런 걸 보고 있다고 얘기한 게 되게 특이한 거지. 쉽게 얘기하면 내가 TV 속에 있는 사람들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TV 보고 있는 거 똑같은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의막을 하나 정해주마. 자, 놀이판을 여러 번 들고 나서 말뚝이 앞으로 다가간다. 말뚝아, 양반들이 임시로 거쳐 의막을 지었다. 보아하니 거기 담배도 먹을 듯하여 방 하나 가지고 쓸 수 없어 안팎 사랑이 있는 집을 지었다. 바깥 사랑이 둥그렇게 말뚝을 대주리같이 받고 안은 둥그렇게 담을 쌓고 문을 하늘로 냈다. 이만 하면 되겠지? 근데 지금 보면 좀 이상한 게 있는 게 바깥 사랑에는 여기서부터 이 문장이 끝나는 데를 보면 뭐 문은 하늘로 냈다. 이걸로 본다면 문 자체를 하늘로 냈다는 건 위에가 뻥 뚫렸다는 거고 가운데 그냥 이렇게 말뚝 같은 경우는 몇 개를 그냥 박아놓고 그냥 이렇게 연결해놨다는 얘기야. 양반이 이런 데서 자면 기분이 좋을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양반이 아니면 우리도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딱 봐도 이거 뭐 같아 느낌이? 그냥 가축 우리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볼 때 이상한 말 나오지. 고래당 같은 기와집이 온가?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이렇게 고래당 같은 기와집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럼 여기에는 두 가지의 표현법이 보이지. 하나는 뭐가 보여? 뭐뭐 같은 나오니까 지급법이 나오지. 비유가 나와. 또 하나는 뭘까? 그러면 실제로 아무리 봐도 이건 그냥 돼지우리나 뭐 말이나 소나 이런 데가 사육하는 거니까 절대
고래당 같은 그런 큰 기와집일 수가 없잖아. 한. 그렇지. 이게 반어야. 1번 문제 나오는 반어는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1번도 거의 다 찾았어요. 그쵸? 얘요. 저 원래 깜찍해요. 미쳤어요. 와서 수업 준비하는 거 회의하고 1시간 만에 수업 준비 겨우 했는 거. 8점 나쁘는데 느낌이 8개를 풀 필요가 있나? 다 수업 못할 텐데 일단 모르니까 8개 정도 하자. 1시간 만에 다 풀었어. 와우. 뭘요? 이거 진짜요? 당연하지. 원래 다 아는 질문이야. 다 얘네 봤던 질문이야. 나는 그러니까 그런 거고. 니네는 1시간 만에 못 풀어. 질문 이거 거의 다 이전에 본 것들이 없잖아. 그 차이가 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봐봐. 그래서 이제 1번 이따 문제 보면 알겠지만 다 찾은 거야. 자, 그러면 방에 들어가자면 물구나무 서야겠구나. 그렇고 말고. 예, 너하고 나는 말하는 게 불찰이지 미안하지만 우리 양반들 안 오는 곳이야겠다. 이놈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대관자 누구, 그 댁에 누구란 말이냐? 나는 그 댁의 하인이다. 그러면 양반들이 어디 있느냐? 저 밖에 있다. 우리 안으로 모시자. 쇠뚱이는 앞에 서고 말뚱이는 뒤에 서서 양반의 의마간으로 모는 소리를 한다. 왜? 가로에 이 가는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야? 행동들이 얘기하는 거지. 자, 그리고 말뚝이 쇠뚱이 뒤에서 채찍을 들고 돼지를 쫓듯이 소리친다. 그러면 지금 돼지를 쫓듯이 이렇게 소리친다는 건 그만큼 양반은 뭐 한다는 거야? 약간 뭔가 무시한다는 거지. 갖고 노는 거고 지금 보면. 진짜로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짐승들 다루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는 직접 안 나왔지만 분명히 양반에 대한 뭔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특이한 건 뭐냐면 이 말뚝이가 실제로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 얘네가 뭐가 되는 거야? 주인이고 얘가 머슴이잖아. 근데 머슴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갖고 놀고 있는 게 되게 특징적이지. 그 얘기는 결국은 이렇게가 뭐가 있던 거야? 뭔가 불만이 있고 문제 있는 것처럼 뭔가 비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단 이런 세처 자체가 즉 얘네들을 묶는 방 자체가 이상하게 하고 얘네들을 짐승 처리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겠지. 근데 왜 불만인지는 여기 안 나오지. 그건 그 이전에 있었겠지. 그치? 근데 통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얘네들 존경하는 건 아닌 걸 알 수 있잖아. 존경하는 사람한테 누가 있을 거니? 그치? 자, 그 다음 의막 안에 들어가서 얘 말투가 이 의막을 내가 정하였느냐? 누가 정하여줬느냐? 예,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가 거쳐 의막을 누가 잡았느냐? 내가 얻었냐? 누가 다른 사람이 얻었냐? 하고 말씀하시기에 이 동네 아는 친구 쇠뚜기가 얻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그럼 걔 좀 보자고나 하시는데 들어가서 내가 스님을 한번 뵙는 게 좋겠다. 내가 그 양반들 왜 뵙느냐? 너 그렇지 않다. 나중에 벼슬 하면 꼭 배워야 한다. 그러면 내 말들을 보고 막 어서 갔다 오너라. 철아 하고 의사 약사들이 타령장단을 연주하면 쇠뚜기가 춤을 추면서 양반이나 앞으로 돈다. 연주를 중지하면 말뚝이가 앞으로 나와서 내가 가서 양반들 자세히 보니 그놈들은 양반의 자치들이 아니더라. 샌님을 보니 도포를 입었지만 전대띠를 두르고 두루보자기를 쓰고 꽃그림이 그려진 부채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양반의 자식이냐? 한량의 자식이지. 그 얘기는 뭐야? 이렇게 부채를 들고 있거나 천대띠를 들이고 있거나 이런 것들 양반이 해야 되는 갖추는 의관의 모습이기에 뭔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겠지. 한량은 뭔데? 처음 들어봐? 한량이 뭐야? 차가운 애야? 그냥 노는 애잖아. 그러니까 이건 개그가 상관없어. 기본적으로. 서방님 한자를 가면 썼으나 그놈도 꽃그림이 그쳐진 부채를 들고 있으니 그게 무슨 양반놈의 자식이냐? 잡종이다. 또 두려움은 전복에 전대띠를 떼고 사방부장에 썼으니 그놈도 양반 자식이 아니더라. 그러면 이 쇠뚜기도 뭐하고 있는 거야? 쇠뚜기의 말을 볼 때도 이 쇠뚜기도 똑같이 뭐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 거지. 얘네들은 양반이 하기에는 복장 자체부터 문제야. 그리고 아예 이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잖아. 자, 아니다. 그 댁이 무척 가난한 세물전에서 빌려 입고 와서 구색을 맞추어 인간을 입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면 얘네들이 뭐 한다는 거야? 무척 가난하다. 그러면 얘네들 자체가 이렇게 가난하다는 거는 양반들이 그만큼 뭐가 되는 거야? 양반들의 어떤 몰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시기에 썼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이게 쓰여진 시기나 또는 얘네들이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조선 최소한 중국이 자체가 넘어가는 시기가 되겠지. 초기에는 양반의 그런 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공고하게 잘 있는 상황이 될 거니까. 자, 그 다음 올커니 세물전에 빌려입고 와서 구세기만 자라 그렇다고 말투가 메이 너 어디로 갔었느냐? 내 새님을 찾으라고요. 어디로? 메이 서산나기 술질하여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한 장을 높게 놓아가지고 안남산 박남산 법계동으로 7패 8패 돌무로 동작관을 건너 남대문안을 썩 들어서니 일간장 이멀골 삼청동 사직골 오궁터 육주합 칠관한 팔각계 구리개 십자각 아이머리 다방골로 어른머리 감투정골로 해서요 원청다리 세경다리를 건너와서 배우개한 네거리를 썩 나서서 아래 위로 치더듬고 내리더듬어도 샌님의 새끼라고는 개새끼 한 마리 없기에 아는 친구를 만나서 물어보았더니 내 소문 밖으로 나갔다고 하기에 나와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도 없어서 다시 산대놀이판에 와서 보니 내 증손 다 아는 놈을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하며 샌님의 탈을 탁 친다. 그러면 탈을 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라는 거야? 탈놀이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지. 각자 탈들은 뭔가 특징들을 갖고 쓰긴 했을 건데 여기서는 어차피 지문이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래?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자, 이놈아 어서 들어가자. 너를 잡아들이지 않다. 가지 않고 버틴다. 버티는 쇠뚜기를 거꾸로 끌고 와서 쇠뚜기 엉덩이가 샌님 쪽으로 향하게 잡아들이며 쇠뚜기를 잡아들였어. 그놈의 대가리는 정준하리를 갔다 왔느냐? 이놈의 대가리가 하도 험성스러워 손님이 보시고 깜짝 놀랄까봐 거꾸로 잡아들였어. 그러면 그놈의 머리를 빼다가 밑구멍에 꽉 박아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실제로 이렇게 하면?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건 샌님의 뭐가 되는 거야? 횡포, 권력남용, 뭐 이런 것들 얘기한 거잖아. 나빴어, 뭐 이런 거잖아. 그래? 네이 콱 박았어. 물론 진짜로 박은 건 아니지. 그럼 죽어요. 그죠?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뒤에 보면 안 죽잖아. 자, 여거나 이놈. 내 이름이 버젓이 있는데 어떤 놈이 나더러 이놈이래? 그러면 지금 새뚜기는 양반이 보통 이놈 하면 뭐야 돼? 어휴 죄송합니다. 이게 정상인데 어떤 놈이 나한테 이놈이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새뚜기는 기본적으로 무슨 성격이야? 양반에 대한 저항적 성격이지. 그죠? 저항을 하고 있는 거잖아. 자기 주체가 어느 정도 강한 거고. 내 이름이 무엇이란 말이냐? 내 이름은 아첨자 번개 번자여. 샌님 부르시기 아주 적당한 이름이요. 한번 불러보시오. 이 문장 잘 봐봐. 내 이름은 아첨자 이렇게 나오잖아. 아첨자. 그러면 이게 뜻이고 이게 의미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번개 번자. 이렇게 나오잖아. 아첨아자 아첨아. 그지? 아첨아 번개 번자예요. 그리고 샌님 부르시기 아주 적당한 이름 불러보죠. 근데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돼? 만약에 음만 보면 이렇게 번이 나오잖아. 그치? 번. 일단 이렇게만 놓고 읽은 다음에 다 설명할게. 여기 설명하기 좀 그러니까. 자, 이제 그 다음 봐봐. 이놈의 이름이 왜 이렇게 평평하냐? 번아 샌님은 글을 배우시니 붙여다 불러보시오. 이놈의 이름이 왜 이렇게 팽팽하냐? 번아 이상하게 부르지, 그치? 아자를 안 부르고 자꾸 번만 부르고 있잖아. 뭔가 좀 이상하잖아? 아니라니까요. 그러지 말고 어서 불러요. 글을 배우셨으니 바로 붙여서 불러요. 어서 빨리. 왜 질질 매세요? 지금 양반 갖고 놀고 있는 거잖아. 아자 번자야. 근데 누가 이렇게 읽어 실제로? 실제로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지. 누가 아청 아자 번개 번자야 뭐 이런 식으로 읽거나 아니 여기 나온 대로 아자 번자 이렇게 읽어. 이거 뭔가 좀 이상하잖아. 이것 보게 아자 번자가 무엇이오? 샘님이 글을 배웠어? 그러지 말고 붙여 불러요. 어서 붙여 불러 봐요. 이상한 데 다 있구나. 왜 이래 팽팽하냐? 아버지 나왔지. 이 아범하고 아버지하고 발음이 어때?
유사하잖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실제로 자기 이름이 진짜 이런 게 아니라 양만 갖고 부른 거야. 마지막에. 그래 샘님이 아버지라 부르자 샘이랑에 대답한다. 왜 그러느냐? 갖고 놀고 있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한 것도 결국 뭐냐면 언어유희지. 그래서 탈론이나 이런 것들 보면 언어유희나 이런 것들 되게 잘 나와요.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딱 봐도 여기서 얘네들은 어떻게 나와? 좀 보면 되게 뭔가 무식하게 나오지. 그리고 얘네들은 뭔가 머리가 좀 더 뛰어나게 나오지. 그러니까 양반들은 여기서 거의 조롱의 대상이야. 물론 이게 이 안에서 양반들이 도대체 뭘 잘못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그건 이제 앞장면에 있었을 거니까 여기 장면만 보면 어쨌든 얘네들은 양반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존재들이고 얘네들이 양반보다 어때? 좀 더 머리가 좋은 걸 먹지. 깜짝이야. 뭐지? 귀신. 자, 1번. 너무나만 거야, 귀신. 제가 원래 또 내성적이잖아요, 성격이. 엄청 들려도 내성적이야. 믿지 않았어도 말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인데.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 보세요, 한번. 자, 윗글은 경기도 양주 지방에 전승되어 온 전통 가명국이다. 그냥 여기도 경기도니까 양주 정도는 어딘지 알지? 우리 집도 같은 경기도민인데 너무하네. 그지? 구리 근처 아니에요? 예? 그건 남양주구나. 구리하고 남양주하고 하남이 가까운 거고 양주는 북부 쪽이에요. 저기 의정부 위쪽. 그러니까 여기하고 극과 극이죠 거의.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오산 정도가 평택 정도가 맞은 노선이잖아요. 남부에 양주가 이제 동두천까지 해서 거의 이제 끝쪽 경기도 북부. 그러니까 여기서 가려면 전철로 2시간 넘게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뭐라요? 한 번에 못 가요. 그리고 중간에 갈아타야 돼요. 이거 수원 너무 무시해. 1호선은 의정부에서 수원 가는 게 없다니까. 한 번에 수원 오는 게. 인천 가는 건 다이렉트로 있는데 중간에 갈아타야 돼. 아주 그냥 수원을 무시하는 1호선이 개념 없는 구차를 봤나? 이런 느낌이야. 자, 이건 진심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집이 그쪽이어서 밑에 내려올 일 있으면 맨날 중간에 갈아타야 돼. 자, 이 작품에서 말뚝이가 서방님 도련님 모시고 산대에 나왔다가 양반들이 머물 거처를 돼지의뢰 정한 등의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아까 찾았죠, 그래서. 그죠? 문을 하늘 내거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돼지의뢰 정하는 부분 찾았고, 여기서 말뚝이 사투리가 양반에 대한 풍자조롱을 드러내기 위해서 활용한 표현 방법과 그것이 의미한 말 서술하시오. 그럼 아까 찾았잖아. 양반에 대한 풍자조롱을 드러내기 위해서 와 여기 정말 고래가 같은 귀하준 자신과 반어하고 비유. 이게 1번의 정답이죠. 그리고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야?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묶어보면 양반에 대한 뭐야? 양반에 대한 뭔가 불만이거나 아까 나온 것처럼 비판이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문제 2번. 자, 윗글에 등장하는 말뚝이와 쇠뚝이는 피지배층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들은 미성과 허위로 가득 찬 양반들을 조롱하며 지배층에 대한 비판의식과 저항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작품 안에 들어간 말뚝이와 쇠뚝이가 양반에 대한 방식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이런 건데 지금 이번에 볼 때 그럼 말뚝이하고 이 쇠뚝이는 공통점은 이거지. 공통점은 둘 다 양반 자체를 비판하는 건 공통점이야. 하지만 이 문제를 뭘 물어봤어? 방식의 차이를 갖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정답이 아니지. 그죠? 이걸 제외하고 이 차이점 자체가 무엇인가를 쓰라는 얘기야. 지금 말뚝이는 그래도 원래 얘가 뭐야? 진짜 머슴이고 얘는 그 머슴의 친구잖아. 그러니까 중간중간마다 보면 양반한테 뭐해? 존댓말도 써주고 실제로 세쳐도 어쨌든 뭐 마련도 하고 중간중간 어리고 달리고 뭐 이러면서 그리고 얘네들이 돈이 없어도 이렇게밖에 못 입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중간중간마다 그래도 말뚝이는 뭐해? 한 번씩은 양반을 대접하는 모습도 나오잖아. 하지만 여기는 뭐해? 양반을 그냥 뭐하고 있어?
무시하고 있지. 이게 가장 교정 차이지. 그리고 실제로 맨 마지막에 볼 때 말투를 봐봐. 말투도 하우체를 쓰고 있는 게 세 쪽인데 통상적으로 하우체는 이제 누구한테 써? 고전을 보면? 높은 사람, 아니 헛소리하지 말고. 낮은 사람, 아니 헛소리하지 말고. 비슷한 사람. 비슷한 사람한테. 하우체는 통상적으로 이거잖아. 뭐냐면 예산 높임이라고 그래서 높임법이 이런 게 있잖아. 말 그대로 하십시오. 그 다음 하오, 하게, 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뭐야? 아주 높임이지. 이건 예산 높임, 예산 낮춤, 그 다음 아주 낮춤 이런 거니까 이게 나한테 높은 사람한테 동등한 사람한테는 이 두 개 왔다 갔다 갔다. 그러니까 친구 간의 관계는 과거에 보면 이 두 개를 보통 같이 써.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이거 쓰면 안 돼. 밥 좀 주시오. 이상하잖아. 이건 더 이상하죠. 엄마? 왜? 밥 좀 주게. 이건 거의 하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것들은 거의 자기보다 낮은 사람한테 많이 쓰는 거고 보통 친구한테 여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들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사극들을 보면 그게 잘 나오는 게 그 남한산성에 보면 그게 되게 잘 나와. 이병헌하고 그 누구더라 하여튼 배우 하나 있는데 그 남자 배우 둘이 친구로 나오는데 거기서 이 말투를 왔다 갔다 써 실제로. 그러니까 말투 자체도 이미 뭐냐면 이걸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양반을 무시하고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리고 얘가 좀 더 뭐해? 양반에 대해서 뒤에 이런 언어 유희도 전부 다 얘가 쓰는 거잖아. 좀 더 직접적인 공격을 많이 하고 얘는 좀 그런 공격을 좀 더 덜 쓰고 이런 체질. 그러니까 여기가 정답이지 기본적으로. 오케이? 그러면 실제로 얘네들은 이렇게 따로 나오지만 다 어떤 문제야? 그냥 똑같은 애들이야. 이름은 따로 나오지만 다 무식하고 그 다음 다 뭔가 비난당하고 이런 측면에서 같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이제 수레제도 넘어가세요. 수레제도는 글의 종류는 스필이야. 앞에는 극이고. 너중에 스필에 대해서 아는 데서 다 얘기해봐 한번. 너 스필에 대해서 아는 데서 다 얘기해보라고. 아는 게 없어? 는 아닐 거고. 그냥 작가가 쓰. 그럼 작가가 안 쓴 게 있냐? 그럼 작가가 안 쓴 거 작가의 뭐 강아지가 쓰냐? 느낌? 그 느낌이 없는 걸 빌리냐? 왜 비문학 빼놓고 다 느낌 있어. 스필이 약간 스필 느낌? 와, 야 우리 시험 얼마 안 남았어. 아니 너무 그 뭔지는 고급지지 알아요. 않은데? 뭔지 알아요라고 여기다 쓸 거야. 만약 스피의 특징인데 논하시오 그러면 아시잖아요. 제 느낌 아시죠? 그러겠죠. 뭐래 빵점.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 넌 뭐 있어? 자기 의견? 그건 넌 잘못이고 통상적으로. 물론 수필도 의견이 들어가긴 하는데 보통 수필은 이거 중학생 질문 아니야. 자기 자신의 경험에 관한 얘기지.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문학과 다른 게 뭐냐면 이렇게 나누잖아. 시, 소설, 극 이렇게 보면 얘네들은 꼭 자기 경험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은 다 허구적이야. 당연히. 하지만 자기 경험을 썼다는 것 자체가 뭐야? 기본적으로 얘는 사실적이라는 거야. 오케이? 사실적이라는 거는 당연히 자기 뭐가 되는 거야? 자기 생각 그대로니까 자기 주관적이지.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담았다는 말은 맞긴 맞아.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필이 있는 건 왜 이거라고 하면 시험 때문에 있는데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빼는 거 보면 수필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교훈이지. 이것 때문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 은혜에 주기한 거니까 보통 수필을 그래서 주관적, 사실적, 그 다음 개성적, 교훈적 이렇게 네 개가 보통 기본 패턴이 되는 거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여기. 주관은 어차피 여기도 들어갈 거니까. 근데 이 세 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다른 문학과의 좀 차이점이 되는 거지. 물론 얘네들은 교훈이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님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건 교훈이 아니잖아. 그지? 이별의 장관이 교훈이라고 볼 수 없잖아. 자연친화 교훈이야? 아니야 그런 거는. 학문정진의 교훈이겠지만.
근데 기본적인 수필은 교훈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게 좀 특징이야. 박지원은 많이 들어본 인간이잖아. 그죠? 설마 이 정도는 알겠지? 그 139쪽에 1번 문제 잠깐 봐봐. 1번 문제를 보면 한번 문제를 먼저 보고 얘기할게. 윗그림 조사 후기 지학자 박지원이 중국 여행 중 목격한 수레를 보고 수레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용우 회생에 대한 관심과 실사구적 태도를 견지하는 글쓰니까 이 글의 중심부와 종결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 대해서 각각 서술을 하시오. 그럼 정답은 두 개란 얘기인데, 그죠? 중심부 따로 종결부 따로인데 이용우생 실사구시 딱 이렇게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뭐야? 두 글자. 어떻게 이거나 보이나? 실학. 실학이겠지. 실학. 이 두 개가 실학과 연결되는 거니까. 연애야, 이용우생 실사구시. 이 정도는 알잖아, 우리 고3인데. 아, 또 알잖아요, 저 느낌 뭐 그거야? 우리 무슨 느낌대로요? 김민정 손희창이야? 이런 거 못 알아듣지? 그런 게 있어요. 유튜브에 느낌 치면 뭐 이정재하고 뭐 손지창하고 김민정하고 위진하고 나오는 드라마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 그 90년대. 네, 그게 느낌이에요. 그래서 거기 노래하는 그대여 나의 눈을 봐요. 눈을 왜 봐? 눈싸움 하자고? 그 이런 노래 나와요. 가끔 저는 그런 거 느껴요. 와, 옛날 사람들이 훨씬 더 개성이 있었구나. 생긴 건 요새 애들 왜 이렇게 비슷하냐? 물론 차은우 빼고. 네, 차은우 정도 빼고 나머지 애들 다 비슷비슷해. 남지호까지는 좀 빼자. 그래, 걔네 둘은 조금 다르게 생겼으니까 나머지는 비슷. 뭐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송강. 노래 몰라요. 아, 네, 제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차은우도 사실 노래를 부르는 것도 본 적 없고 걔가 연기하는 것도 본 적 없는데 CF만 몇 개 봐서 아, 저 잘생겼구나. 나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느낌이 아니 그냥 생각에 그럴 수 있잖아. 생각에 제가 이제 손목기나 뭐 필적해갖고 사진 찍어서 아까 올렸더니 사람들이 뭐 송중기 닮았다는데 민망해 준비하는데 어디가 송중기야? 송중기는 사람 처음 봤겠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필적이면 다들 예쁘죠. 그죠? 학원 그 블로그 가서 저를 보면 아우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뽀샵 처리 많이 시켜갖고 네, 좀 많이 깎았어요. 이용호생 이게 뭐야?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학문이다 이런 뜻이잖아. 실사구시 사실의 근거에서 어떤 진리를 탐구한다 이런 뜻인데 둘 다 통상적으로 실학과 연결되어 있어. 실학이라는 게 통상적으로는 어떤 학문이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학문이다. 실제 생활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성리학과 실학의 가장 대전 차이는 뭐냐면 실학은 뭔가 우리 생활과 좀 더 연결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리학 같은 경우는 그냥 깨달음에 관한 얘기지. 말 그대로 얘는 그럼 뭐 하는 거야? 우리의 직접적 생활과 연결되는 거이기 때문에 실학이 보통 추구하는 게 두 가지잖아. 중동주의이거나 중상주의이거나 이 정도는 알지 우리? 이 정도는 알지? 그죠? 그럼 박전은 둘 중에 어느 쪽이야? 숙제문 네가 얘기해봐. 중상주의. 그치, 이 정도는 알지. 왜냐면 수레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뭐 할 거야? 상업과 연결되는 거고 수레는 사실 이동하면서 장사하고 이런 거니까 이거 연결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오케이? 지금 치면 이 수레는 뭐하고 똑같아? 차하고 똑같은 거지 결과적으로. 자, 수필인데 이런 거 쓰기도 한다는 거야. 왜냐면 그 박주원은 실학자이면서도 과학자이면서도 경제 전문가이면서도 산업주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실학, 장사 이런 것과 연결된 거 되게 많이 나와. 허생전이나 그런 거 볼 때도 마찬가지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자, 그런데 처음 한번 가보세요. 재원이를 연락 안 오고 배달비를 보내는 거네. 이런 느낌 분위기 작은 거 같은데 이 집에서. 저기 많아. 자, 보세요 한번. 수레는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우고 있는 것만 아니다. 전투에서는 융차, 작업에서는 역차, 몸을 실어 나르는 수차, 대포를 싣는 포차 등은 그 쓰임에 따라 수천 수백 가지인데 지금 여기서 창조일관에 모두 이야기할 수 없다. 지금 우리의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 단순하게 교통수단이나 짐만 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쟁 나오면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사람이 타는 수레와 짐을 싣는 수레는 민생과 관련되어 먼저 심사할 것이므로 시급하게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진짜 그 승리가
쪽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사람이 타는 수레하고 짐을 싣는 수레 이 두 가지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하겠다는 거지. 나는 전에 담원 홍대용, 성대 이광래와 함께 수료제도에 대해서 같이 뭔가 논의한 적이 있다. 홍대용과 이광래 둘 다 기본적인 상업주의의 시각주의자들이야. 홍대용은 가끔 역사책에 나오고 수료제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퀴와 바퀴 사이의 간격이 같도록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이른바 바퀴 간격을 갖게 한다는 건 무엇인가? 수레의 축과 양축 바퀴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것이고 두 바퀴의 간격이 정해진 법칙을 어기지 않는다면 모든 수레의 바퀴 자국이 통일될 것이다. 중요해서 말하는 이른바 수레 바퀴의 간격이 같다는 뜻의 거동계가 바로 이것이다. 두 바퀴의 간격을 제멋대로 넓게 하거나 좁게 한다면 길의 바퀴 자국이 어떻게 한 가지 틀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수레바퀴 간격을 일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왜? 그래야지 길에 똑같이 그렇게 간격을 놨고 그 간격을 따라서 계속 갈 거니까 원활하게 좀 빨리빨리 갈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지금 길을 따라 철내기를 오면서 매일같이 수많은 수레를 보건만 앞에 수레나 뒤에 수레가 동일하게 하나의 바퀴 자국을 따라간다. 왜냐하면 옛날의 길은 다 어떻게 생겼어? 흙으로 생겼잖아.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아니라서. 그럼 당연히 무게가 있는 수레바퀴가 지나가면 그 자리에 자국이 생길 거니까 나머지도 거기에 따라가는 게 빨리빨리 가기 딱 좋은 거지. 그러므로 미리 짜지 않고도 갖게 되는 것을 일러 한 수레바퀴의 자국이라는 뜻의 일천이라고 하고 뒤에 오는 사람이 앞에 가는 사람의 행동을 일러 전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도성의 문턱에 바퀴가 닿는 곳에는 움푹하게 홈통이 생기는데 맹자에 관한 성문의 수레바퀴 자국이 바로 이것이다. 중용, 맹자 이거 다 뭐야? 중국의 책들이지. 그러니까 중국의 사례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게 이게 특징이야. 왜냐면 수레는 우리보다 중국이 먼저 만들었을 거니까. 야, 맹자는 주로 언제 때 사람이야? 뭐 맹자, 공자 이런 사람들은? 조선. 아주 말도 안 되는 드라마 있네. 맹자가 무슨 조선이야. 정확히 아니 맹자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 다 춘추전 시대 사람이잖아. 춘추전 시대 우리나라 한국시대 이전이야. 완전 옛날 사람이라고. 야 이건 알잖아. 우리 삼국이 있고 그 다음에 고려고 그 다음에 조선이나 정도 알잖아. 그치? 그러면 그 이전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춘추전국 시대가 되게 오래된 거야. 실제로 중국에서 얘기하는 그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나 한나라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당군시대 이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문화 발전이 훨씬 더 우리보다 빨리 된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전히 그 약간 좀 원시인처럼 약간 좀 비약적하면 좀 그런 느낌일 때 걔네는 벌써 이제 어떻게 보면 걸어다니고 있고 뭐 이러고 있고 사냥도 원활하게 하고 있고 같이 트럭도 하고 이런 정도가 되는 거니까. 아니 중국이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거는 일단 내가 볼 땐 인원이 많아서 그래. 아니 인원 많은 그 중에 뭐 특출난 사람 잘 나올 수 있잖아. 그런 거 치고는 축구는 되게 못하고. 그럼 이상하게 축구를 못해. 관심이 없는 거야. 도수 축구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그지? 소림사 축구 이런 거. 자 그다음 볼게요. 자 그다음 우리나라는 일찍이 수레가 없었고 아직 바퀴가 완전히 둥글지 않으며 바퀴 자국이 하나에게 들지 않으니 이는 수레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수레가 있긴 있지만 중국의 것과 비교할 때 너무 발전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수레가 있긴 있어도 생각보다 빨리빨리 이동 자체가 잘 안 된다는 얘기지.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고구려 형준에서 수레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박지원이 볼 때는 진짜 고구려 형준에 수레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수레 자체가 아직 발전이 안 된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가 많아? 과거에 보면 산이 많잖아. 산이 많다는 거는 이쪽과 이쪽에 이런 교류들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수레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어. 왜? 여기서 못 만드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해야 되는데 막혀버리면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의 제한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박정희 볼 때는 수레는 무조건 우리나라에 필수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나와서 이게 수필보다는 약간 논설문 같은 느낌이 좀 있어.
자, 그 다음 국가에서 수레 사용하지 않으니 길이 닦이지 않을 뿐이다. 수레가 다니게 된다면 길은 절로 뚫리게 마련이니 어찌 길거리가 좁다거나 오르막과 높음을 걱정할 수 있겠는가. 중국에서 말한 수레와 배가 이르는 곳, 철이와 이슬이 내리는 곳이란 바로 아무리 멀더라도 수레가 이르지 않은 곳이 없을 만한 것이다. 그러면 뭐야? 수레는 박정희 생각할 때 기본적인 이런 이동성이 뭐예요? 사람이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이 얘기야. 그리고 수레의 이동성이 있어야지 뭐 할 거야? 그런 교류들이나 이런 것들을 활발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겠지. 그지? 자, 중국에도 건각에는 9곳이나 되는 험한 길이 있고 태양새는 양의 천자처럼 위태한 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레가 가지 못하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산중이 험하니까 수레가 갈 곳이 없다. 이 말은 중국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중국도 험준한 곳도 있는데 수레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뭐 이런 얘기지, 그치? 자, 그 다음 이 때문에 선서, 사청, 강소, 광동, 복건, 광서지방 같은 먼 곳이라도 큰 장사꾼들과 가족들이 이끌고 부임하는 관리들이 수레바퀴를 서로 부딪혀 가기를 마치 자신의 마당을 밟고 가듯 하는데 수레가 내는 굉음이 마치 구름도 없는 백주내삿의 외성경의 소리 같다. 그만큼 뭐한다? 수레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인다. 중국은. 우리도 뭐 한다?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수레, 조선의 수레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수레, 이거에 대한 차이점 위주로 해서 계속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지나왔죠. 마천령, 청성령국에 자왕과 마전비탈 길이 어찌 우리나라보다 덜하였던가? 그 바위가 가로막고 험준하면 모두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거늘 그렇다고 중국 사람들이 수레를 없애고 통행하지 않던가? 다 수레로 통행한다. 이거는 실제로 박지원이 정말로 청나라에 갔다 와서 직접 경험하고 얘기해서 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타당성이 있는 거지. 중국의 풍부한 재물과 물건이 어느 한 곳에 막혀있지 않고 사방을 터져 옮겨다닐 수 있는 까닭은 모두 수레를 사용하는 이점 때문이다. 그러면 수레는 모두 있다는 거야? 경제성도 좋다는 얘기지. 지금 당장의 효과를 따져보더라도 우리 사신 일행이 모두 폐단 없애고 우리가 만든 수레 모든 우리 물건을 싣고 곧바로 북경까지 다닌다면 편리할 터인데 무엇을 꺼내서 하지 않는단 말인가? 영남지방 아이들은 새우젓을 모르고 관동지방 사람들은 사시나무 열매를 들어서 간장을 대신하고 서부 사람들은 관과규를 분간하지 못하고 바닷가 사람들은 생선청자를 밭에 걸어 쓰고 있다. 어쩌다가 한번 이것이 서울에 오면 한 움큼의 한입값이니 어찌 그리 귀하게 되는 것인가?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영남지방 아이들이 새우젓을 모르거나 관동지방 사람들이 산사나무 열매를 쪄내서 간장을 만들거나 서북 사람들이 관과규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이거 다 왜 그런 거야? 막혔다는 얘기잖아. 수레를 통해서 이동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지. 야, 니네 관동지방 정도는 알지? 관동별곡 들어는 봤잖아. 그 관동이 어디야? 중국. 아니 무슨 말 하는 거야? 영남지방하고 이거 관동 다 우리나라 얘기잖아. 그 관동별곡 무슨 중국 얘기야. 정철이 우리나라 안에서 금강산 갖다 쓴 건데 동의하고. 그거 참 심각하네. 그러니까 결국은 영남지방 애들이 새우젓을 모르거나 관동지방 사람들이 산사이나무 열매를 절여서 간장을 대신하는 거는 유통이 제대로 뭔가 안 되고 있고 그 유통이 왜 안 돼? 수레의 이동이 제대로 안 되니까 각자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잖아. 말 그대로 뭐 할 거야? 관광객을 왜 구분 못해? 관광객을 볼 일이 없으니까. 관광객을 본 적이 있으면 둘이 구분할 텐데 본 적이 없었고 유통이 안 되면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한 문장이야. 왜? 우리나라의 유통구조에는 분명히 뭐한다? 폐쇄적이다. 중국은 뭐한다? 수레를 통해서 그렇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국의 수레는 이것저것 뭐 할 수 있어? 다 다닌다는 거고 우리의 수레는 아직까지 이것저것을 다 못 다니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의 수레를 본마다 우리도 좀 더 뭐한다? 간격을 일정하게 맞추고 바퀴도 좀 더 둥그렇게 해서 뭐한다? 중국처럼 이리저리 다 다닐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육진지방의 마포, 관서지방의 명주, 삼남지방의 닭종이, 황해도에서 지방의 송과세, 충남내포의 소금과 산성 등 모두 민생의 일호품에서 뺄수없는 물건이다. 충북, 청산, 보은, 수천구리의 대추, 황해도, 황주, 봉산의 수천그룹의 전남, 흥양, 남해의 수천구리의 귤, 유자, 충남, 인천, 한산의 수천구리의 모시, 관동지방의 수천통의 벌꿀들은 모두 사람들이 날마다 필요한 물건들로 서로 바꿔서서 도움을 주는 것이 누가 실천할 것인가? 왜? 이런 게 서로 부족하다는 거니까 유통구조 안에서 이런 게 원활하게 돼야지 우리도 뭐한다. 이리저리 이런 것처럼 저런 것을 많이 쓸 수 있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나 이 지방에서는 천한 것이 저 지방에서는 귀하고 이름만 들었을 뿐 물건을 볼 수 없는 까닭은 대체 무엇 때문인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 이렇게 만약에 뭐 지도가 있을 때 같은 이런 물건인데 이런 물건이 있는데 여기서는 1,000원 하는데 여기서는 100원 한다는 거야. 이러면 똑같은 거야. 왜? 유통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얘기잖아. 유통이 안 되면 그럴 수 있지. 왜? 여기서 잡히는 게 여기서 못 잡으면 여기서는 비쌀 수밖에 없잖아. 구하기 힘들고. 근데 유통이 잘 되면 뭐 할 수 있어? 여기 있는 물건 금방금방 옮길 거 아니야. 그런 거라고. 자, 이는 곧 가져오림이 없는 까닭이다. 사방 수천리밖에 되지 않는 좁은 강토에서 백성의 살림살이가 이토록 가능한 까닭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내에 수레가 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럼 계속 얘기한 건 뭐야? 수레를 도입해야 된다. 제대로.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거죠. 이야기가. 그러면 다시 물어보자. 수레는 왜 못 다니는가? 한마디로 선비와 벼슬아치들의 죄이다. 그럼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비난의 대상인 거지. 그러면 쉽게 가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정치의 문제라는 거지. 사들비 평생 읽는다는 글은 주례라는 성인의 저술인데 거기 나오는 거인이나 유인이 여인이 주인이 하는 용어를 말하고 있지만 그저 입으로 외울 뿐이다. 정작 수레를 만드는 법이 어떠한지 수레를 부리는 기술이 어떠한지 연구는 없다. 이는 수의 건성물이 있는 풍월일 뿐이니 학문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뇌고치를 켜는 수레인 소차는 더욱 기묘해서 막강히 본받아야 한다. 큰 톱니바퀴를 만드는 것은 맷돌을 돌리는 것과 동일하고 소차의 안끝에도 톱니바퀴를 만들어 들쑥날쑥하게 이가 맞물려 실수 없이 돌아가게 한다. 소차는 몇 아름대는 큰 얼레이다. 뇌고치를 수십 호밖에서 삶고 순간에서 수십 청의 실험을 설치하고 그 다음 전차 노꼬나지 형태로 되게 만든다. 실험마다 끝에는 쇠조각을 세우고 바늘기 같은 아주 작은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실을 끼워 기계가 움직이고 바퀴를 돌게 한다. 바퀴가 돌면 얼레가 돌아가게 되어 톱니가스로 맞물려 빠르지 느리지 않은 적당한 속도로 천천히 실을 꼽는데 실끼리 서로 부딪히거나 맞닿는 일 없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므로 가는 실과 거친 실이 같이 나올 염려가 없다. 솥에다 삼긴 고치가 나와 얼레를 들어갈 즈음에 두루세 구멍을 지나게 되므로 실에 붙었던 털이나 까끄라기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 얼레에 들어가기 전에 실의 바탕은 이미 건조되어 깨끗하게 투명하여 빛이 나서 다시 수고스럽게 잿물을 빨 필요 없이 바로 배틀에 올려 실로 사용해도 된다. 이게 두 가지 얘기하고 있지. 소치라는 걸 사용할 때의 장점들. 하나는 뭐다? 거친 실이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 바로 배틀에 올려 실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이번하고 연결돼 있어. 밥을 먹고 와서 그런가. 얘네들 왜 이렇게 좋아. 샤인머스켓이 수면 쌓인 내용이 뭐냐? 밥 먹고 온 거 맞아? 그제 너 아까 먹었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자는구나. 그치? 밥을 먹었는데 애들이 표정이 왜 이렇게 초췌하죠 오늘? 이거 밥 먹고 온 거야? 면은 수면의 취약이지. 면 먹으면 잡혀있다고. 전 오늘도 춘치료와 소브르빵과 함께 지금 그래서 안 졸리구나. 오늘 엄청 일찍 왔어. 나도 아침 8시 반에 왔어. 자, 마지막 요거까지 하고 좀 쉬자.
자, 우리나라에서 고치를 켜는 법은 오직 손을 당겨서 후치를 놓으면 알지 수레에 사용할 줄 모른다. 명조실이 삶의 손을 탑으로 이미 실로서 천연적이고 자연스러운 품새가 없어지고 실을 빼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 실끼리 부딪히거나 맞닿을 때가 되면 실과 고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제멋대로 날뛰고 함께 나아가 고치판에 쌓이기도 한다. 실끼리 서로 엉켜 실의 갈피가 없어지고 이거 문제점이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엉겨붙고 말라 덩어리가 져서 실의 강태에 이르며 부스러기가 틀어막고 알맹이가 툴툴 감겨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여 실을 잡는 사람이 거친 실을 골라내고 가는 것만 챙기다 보니 입과 수랑가락이 한꺼번에 고생을 한다. 결국은 바퀴를 가지고 소치를 가지고 이용하면 이런 걸 안 할 건데 우리는 그거 이용하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약간 이런 거 보여주는 거고. 문제 1번을 봐봐. 자, 윗글은 조선후기 실학자 박지원이 중국 여행 중 목격한 수해를 보고 수해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제품인데 이용에 대한 판단과 실사고적 태도를 견지하는 교수니가 중심부와 종결부에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핵심 써서 하시오. 그러면 맨 마지막 종결부는 중략 다음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중심부는 중략 이전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죠? 그렇게 나눠지는 문제인 거고 보게 되면 그래서 아까 이용에 생각하는 거나 실사구적 태도가 전부 다 그런 연구된 거지. 자, 이거 연구된 거지. 그래서 중심부에서는 뭐 얘기하고 있어? 중심부에서는 수레를 짧게 얘기하면 조립하기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 뒤에 그 종결부에서는 수레의 어떤 원리 이걸 보여주거나 그 다음 뒤에 보면 실 빼는 거까지 나오니까 형태 이렇게 두 가지에 관한 얘기지. 그만둬라 그만둬라 이거 하고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 다음 2번 사실 2번 문제가 1번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보여줘. 그래서 글쓴이 사람이 타고난 짐을 싣는데 쓰는 수레 외에 다양한 수레들의 구조와 작동 원리 효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다음에 나오는 거지. 아까 실법 얘기. 이거는 우리나라 실정을 들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데 글쓴이가 설명한 누에고치를 켜는 수레인 소차를 사용할 경우에 드러난 장점 두 가지 서술을 하시오. 그러니까 2번은 무조건 중략 이후에 정답이 있다는 거지. 왜? 소치 얘기는 중략 이후에만 나오니까. 이거 그래서 139쪽에 중략 다음에 1문단에 마지막 줄이 그냥 정답이야. 가는 실과 거친 실이 같이 나올 염려가 없다. 그 다음 2문단의 마지막 배틀에 올려 실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야 그냥. 그거밖에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거기서 그대로 찾았으면 되지. 자. 좀 쉬어. 이거 넘어갈게요. 통곡한기는 딱 봐도 통곡에 대한 기록이라는 얘기잖아.